데뷔 3년차 시즌이었던 2021년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끝으로 내리막길을 걸으며 애틀란타의 차세대 에이스에서 어느새 비난의 대상이 되고만 트레이 영. 그를 버리고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여론까지 형성된 2024년 여름, 트레이드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영은 절치부심의 각오로 24-25 시즌을 맞이했고 달라진 모습을 코트에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필드골 성공률은 커리어 로우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영은 예전과 달리 무리한 야투 시도를 줄이는 대신 동료들을 살려주며 경기를 풀어나갔고, 이처럼 확연히 달라진 플레이 스타일은 그를 리그 어시스트 부분 1위이자 가장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한 선수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 뉴올리언스로부터 영입된 다이슨 다니엘스가 백코트에서 디포이급의 디펜스 능력을 보여주며 수비력이라는 영의 최대 약점을 가려주면서 그는 리딩과 볼 배급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존 스타턴과 매직 존슨과 같은 전설적인 포인트 가드들을 소환할 정도로 어시스트에 관해 역대급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시즌 동안 3번의 20어시스트 이상 게임과 52번의 두 자릿수 어시스트 경기를 만들어내면서도, 그리고 낮은 정확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여러 번의 클러치 샷들을 터뜨리며 애틀란타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비록 애틀란타는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지만 시즌 평균 24.2득점, 11.6 어시스트를 올리며 어시스트왕 타이틀과 더불어 리그 탑급 포인트 가드의 기준점이라 불리는 20-10을 3년 연속 달성한 트레이 영의 활약은 개막전 트레이드 자원으로 분류되었던 그를 다시 애틀란타의 중심이자 1옵션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프시즌 동안 보스턴으로부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와 미네소타로부터 니켈 알렉산더 워커를 데려오며 최근 몇 시즌 가운데 가장 큰 기대감 속의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애틀란타 호크스. 과연 그들은 기회의 땅이 된 동부에서 새로운 강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트레이 영을 위한 판이 제대로 깔린 상황에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애틀란타의 운명을 맡겨봅니다.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 러셀 웨스트브룩, 그리고 제임스 하든까지 도합 올 NBA 퍼스트팀 12회, 올스타 34회에 빛나는 이름값만으로는 NBA 역사에 남을 만한 슈퍼팀이었지만 전성기가 모두 꺾인 그들의 만남은 결국 처절한 실패로 끝을 맺었고, 2024년 여름 폴 조지와 웨스트브룩이 차례로 팀을 떠나면서 FA 신분이 된 하든의 행보 역시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하지만 예상을 이었고 클리퍼스와 2년 연장 계약을 맺으며 잔류를 선택한 그는 24-25 시즌을 맞아 구장, 로고, 유니폼까지 모두 바꾸며 변화를 시도한 클리퍼스의 새 역사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시즌 평균 25경기 이상 결장이 이제는 상수가 되어버린 레너드의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하든이 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고, 그렇게 제임스 하든이 이끄는 클리퍼스의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예상대로 레너드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버스 운전대를 잡게 된 기사 하든은 능숙한 볼 핸들링과 여전한 공격 조립 능력을 통해 팀의 모든 공격을 책임졌고, 그의 리딩 아래 리그 최상위권 픽앤롤 파트너이자 득점원으로 거듭난 이비차 주바치와 노먼 파웰이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면서 개막전 비관적인 전망과 달리 클리퍼스는 치열한 서부의 순위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11월 워싱턴 원정에서 43득점, 12월 유타와의 경기에서 41득점, 그리고 2025년 1월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40득점을 올리는 등 팀원들을 살려주는 뛰어난 패싱 스킬과 경기 운영을 선보이면서도 이따금씩 프라임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득점력까지 자랑하던 그는 3월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는 휴스턴 시절 이후 무려 6년 만에 50득점을 기록하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스코러였는지를 잊고 지낸 이들의 기억을 되살려주기도 했는데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올스타에 선정되는 등 자신의 이름값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시즌 내내 유지한 하든은 평균 22.8득점, 5.8리바운드, 8.7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올 NBA 서드팀에 선정. 마지막 퍼스트팀 수상이었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올 NBA 팀에 입성하는 기쁨까지 누립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두고 펼친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골든스테이트와의 단두대 매치에서 38득점, 7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한 그는 특히 연장에만 12득점을 몰아치며 클리퍼스의 5번 시드를 멱살 잡고 캐리하는 슈퍼스타다운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덴버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에서 아쉬운 경기력으로
팀 패배를 막지 못했지만 고작 37경기 출전에 그친 레너드와 달리 만 35세 시즌임에도 79경기에 출전해 평균 35분 이상을 소화한 그의 활약은 충분히 훌륭했고 공격에 있어 무결점의 선수였던 그 시절의 하든과는 다른 놀라움을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아쉬움이 뒤로한 채 시즌 종료 후 2년 81.5밀 재계약을 맺으며 클리퍼스의 유니폼을 계속 입기로 결정한 제임스 하든. 그와 레너드의 타임라인을 2027년으로 일치시킨 클리퍼스가 우승 도전에 남은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가운데 오프시즌 동안 브래들리 빌 그리고 자신의 최전성기를 함께 보냈던 크리스 폴과 재회하게 된 제임스 하든은 과연 역대 최고령 팀을 이끌고 그토록 바라던 우승 반지를 낄 수 있을 것인지 그에게 주어진 두 번의 기회 가운데 첫 번째 기회가 이제 곧 시작되려 합니다. 직전 시즌 NBA 역대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인 28연패를 기록하며 프랜차이즈 최악의 시기를 보낸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그들이 처참한 수준을 넘어 치욕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에이스인 KD 커닝햄 역시 물론 고군분투했지만 팀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 24-25 시즌을 맞아 절치부심한 소년 가장은 만년 꼴찌팀을 황골 탈퇴를 넘어 상전 벽해 수준으로 바꾸어 놓으며 시즌 최고의 반전을 이끌어냅니다. 2024년 7월 5년 226밀의 넥스 연장 계약에 합의하며 디트로이트와의 오랜 동행을 보장받은 커닝햄은 자신을 향한 오버페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구단의 믿음에 보답하는 활약을 이내 펼치기 시작합니다. 장기인 특유의 미드레인지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해결함은 물론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어시스트 개수가 이제는 리그 최정상급 수치를 기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인 경기 운영 능력과 시야, 패스 스킬을 통해 팀원들을 살려주는 플레이까지 선보였고 이는 데뷔 3시즌 동안 트리플 더블 횟수 단 2회에 그쳤던 그가 이번 시즌에만 9번의 트리플 더블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에이스답게 클러치 순간에는 본인이 직접 결정짓는 해결사 본능까지 과시하며 마침내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폭발시킨 커닝햄은 상대팀 에이스와의 쇼다운 상황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디트로이트의 간판 스타로 거듭났고 그 결과 2025년 2월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며 시즌 동안 계속된 눈부신 퍼포먼스에 대한 리그의 공식 인증을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시즌 70경기 출전에 평균 25.7득점, 9.1 어시스트, 5.3 리바운드의 기록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완성한 커닝햄은 생애 첫 올 NBA 서드팀과 함께 MVP 투표 7위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이 같은 커닝햄의 하드캐리 덕분에 개막 첫 4경기를 모조리 패하며 올 시즌도 꼴찌를 예약한 듯 보였던 디트로이트는 이전 대비 30승이나 더 추가하며 동부 6위를 기록 16년간 계속된 암흑기를 종식시키며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손에 넣습니다. 계속된 뉴욕 닉스와의 1라운드 시리즈를 통해 생애 첫 플레이오프 무대에 나선 커닝햄은 비록 석연찮은 판정 논란 끝에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2차전 뉴욕 원정에서 33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 활약으로 배드보이스 2기가 활약하던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승리 없이 플레이오프 15연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던 디트로이트에게 무려 6,174일 만에 승리를 남겨주는 등 팀 패배 속에서도 에이스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데뷔 이래 최고 시즌을 의미있게 마감합니다. 드래프트 1순위로 지명되어 모두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지만 자신을 향한 저평가와 의문의 시선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케이드 커닝햄. 그러나 끊임없는 성장 속에 그는 모터시티의 부활을 이끄는 진정한 에이스가 되었고 이제 팀의 미래를 넘어 리그의 미래를 대표하는 대형 포인트 가드로 자리 잡은 커닝햄의 시선은 차기 시즌 무주공산이 된 동부의 저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올림픽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클러치 퍼포먼스를 통해 미국에 금메달을 안겨주며 슈퍼스타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었던 스테픈 커리. 그는 24-25 시즌 홈 개막전에서의 부상으로 인해 10월을 개점 휴업 상태로 보내야 했지만 복귀 후 열린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경기에서 36득점, 댈러스와의 경기에서는 37득점을 퍼부으며 자신의 진짜 시즌이 시작되었음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득점과 3점 슛의 볼륨은 감소했으나
이를 경기 운영 능력으로 상쇄시키며 시즌 초 골든스테이트의 깜짝 1위를 이끌었던 그는 이후 무릎 부상으로 인해 경기력과 효율에 있어 뚜렷한 저하를 드러냈고 공격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커리가 부진하자 골든스테이트의 선두질주 역시 그저 신기루에 그치고 마는데요. 그러나 2025년 2월 5일 지미 버틀러가 트레이드되면서 침체에 빠져있던 커리와 골든스테이트는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자신과 함께 득점을 책임져줄 이옵션이자 약점인 수비력을 보완해줄 그의 합류를 기점으로 커리는 완벽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3년 만에 올스타전 MVP 트로피를 거머쥐며 예열을 마친 커리는 2월 올랜드 원정에서 3점슛 12개 포함 신들린 듯한 슛 감각을 선보이며 시즌 하이인 56득점을 퍼부었고 이처럼 40% 중반대의 높은 3점슛 정확도를 바탕으로 다득점 경기를 양산한 커리의 각성과 함께 버틀러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며 플레이오프 진출도 장담할 수 없었던 골든스테이트의 성적은 수직 상승합니다. 그리고 3월 열린 세크라멘토와의 홈 경기에 나선 커리는 3쿼터 중반 모제스 무디의 패스를 받아 NBA 역사상 최초이자 불멸의 기록이 될지도 모르는 통산 4,000번째 3점슛을 성공시킵니다. 리그 역사와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 기념비적인 순간을 경험한 그는 4월 멤피스와의 경기에서 3점슛 12개 포함 또 한 번에 50득점 이상 경기를 만들어내는 등 후반기 동안 과시한 절정의 득점력을 끝까지 이어갔고 그 결과 평균 24.7득점, 4.7리바운드, 6.4 어시스트의 기록을 남기며 올 NBA 세컨드 팀에 이름을 올립니다. 데뷔 16번째 시즌에도 올 NBA 팀에 선정되는 저력을 보여준 커리의 미친 후반기에 있어 유일한 오게티라면 바로 플레이오프 직행 여부가 걸려있던 클리퍼스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연장 혈투 끝에 패배하며 플레인 토너먼트로 내려갔다는 점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멤피스와의 7번 시드 결정전에서 37득점을 퍼부은 커리의 활약 덕분에 골든스테이트는 단 한 경기 만에 이를 만회하며 플레이오프 무대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시즌 들어 리그 최고 수준의 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던 이번 시드 휴스턴을 상대한 커리는 직접 맞대결에서 3득점에 그친 치욕을 씻기라도 하듯이 플레이오프 커친놈 모드를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1차전 양팀 최다인 31득점을 올린 그는 3차전 팀 공격을 홀로 이끌며 36득점을 4차전에서도 60%가 넘는 야투율과 함께 31득점을 올리며 팀의 시리즈 우세를 이끕니다. 그리고 3승 3패 상황에서 맞이한 최후의 7차전 커리는 승부처인 4쿼터에만 14점을 몰아넣으며 슈퍼스타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해냈고 그렇게 7번 시드 골든스테이트는 2번 시드 휴스턴을 업셋하며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진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7차전 혈투의 여파는 어느덧 만 37세가 된 커리에게 엄청난 신체적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었고 결국 미네소타와의 시리즈 1차전 2쿼터 도중 햄스트링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코트를 떠난 그는 끝내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커리와 골든스테이트의 시즌 또한 그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트레이드와 새로운 계약을 통해 전력 보강에 열을 올린 2025년 여름 3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어떠한 소식도 들려주지 못한 가운데 여전히 윈 나우와 리빌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에 대한 팬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골든스테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그건 데뷔 17번째 시즌에도 변함없이 슈퍼스타로 남아있을 그 이름 스테픈 커리의 존재 때문일 것입니다. 24-25 시즌 개막전 뉴욕 닉스가 스와피 포함 무려 6개의 1라운드 지명권을 태우면서까지 미카엘 브리지스를 데려오며 빌라노바 커넥션을 구축한 것도 칼 앤서니 타운스를 데려와 페인트존에서의 화력을 보강한 것도 그 이유는 단 하나 윈 나우를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이는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되며 명실상부 팀의 리더가 된 제일런 브런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즌 초부터 꾸준한 득점 볼륨을 유지하며 1옵션다운 퍼포먼스를 펼치던 브런슨은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공격 전개의 대부분을 자신에게 의존하는 뉴욕 닉스의 전술로 인해 그는 수많은 아이솔레이션 포지션을 소화해야 했지만 때로는 직접 결정짓는 스코어러의 모습을 때로는 픽앤롤 플레이를 통해 동료들의 득점을 돕는 메인 볼 핸들러의 모습을 보여주며 변함없는 생산성을 과시하였고 그렇게 브런슨은 어느덧 손에 볼을 쥐어준 채 해조를 외치며
어떻게든 득점을 뽑아내는 수준의 리그 탑급 공격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브런슨을 상징하는 단어는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절정의 클러치 능력. 188cm의 작은 신장을 상쇄시키는 리그 최고 수준의 샷 크리에이팅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몸에 붙인 채 던지는 터프샷이 많았음에도 볼륨과 효율 측면에서 모두 놀라운 수치를 나타낸 그는 특히 플레이 스타일상 체력적인 부담이 많은 상황임에도 경기 막판 클러치 타임을 지배하는 활약을 펼치며 여러 차례 팀을 패배에서 구해냈고 이 같은 퍼포먼스는 그를 올해의 클러치 플레이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균 26득점과 함께 어시스트 부분에서 커리어 하이인 경기당 평균 7.3개를 달성하며 2년 연속 올 NBA 세컨드 팀에 선정된 브런슨은 다시 한번 리그에서 손꼽히는 가드이자 뉴욕의 아이콘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비록 부상으로 인해 데뷔 이래 가장 낮은 65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브런슨의 출전 여부에 따라 뉴욕 닉스의 경기력이 180도 달라질 만큼 그는 코트 안팎으로 팀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는 3번 시드로 진출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에서 1차전 34득점, 2차전 37득점 포함 4차전까지 4경기 30득점 이상을 올리며 정규 시즌보다 더 높아진 볼륨을 자랑하던 그는 다음 라운드 진출에 단 1승만을 남겨둔 6차전 113대 113으로 팽팽히 맞선 경기 종료 4.3초 전 결정적인 위닝 3점 슛을 장렬시키며 시리즈를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해당 경기 40번째 득점을 위닝샷으로 장식하며 올해의 클러치 플레이어 타이틀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한 브런슨의 괴물같은 퍼포먼스는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셀틱스와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도 계속됩니다. 객관적인 전력 열세 속에 맞이한 1차전 그는 또 한 번의 클러치 퍼포먼스로 한때 20점 차까지 벌어진 경기를 뒤집어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 이 같은 활약은 2차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TD 가든에서 예상 밖의 2연승을 올리고 홈으로 돌아온 그는 4차전 제이슨 테이텀과의 에이스 쇼다운 끝에 39득점을 올리며 시리즈 절대 우위를 가져왔고 결국 6차전마저 잡아낸 뉴욕 닉스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브런슨 개인적으로는 생애 첫 컨퍼런스 파이널이었던 인디애나와의 시리즈. 그러나 시한폭탄과 같았던 티보드 감독의 쓸놈쓸 전술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고 시즌 내내 주전들에 대한 의존도, 특히 브런슨에 대한 의존도가 심했던 그들은 1차전 거짓말 같은 대역전패의 여파를 끝내 극복하지 못한 채 닿을 것만 같았던 파이널 진출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비록 파이널 무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25년 만에 팀을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려놓으며 3년 전 오버페이 논란을 일으켰던 4년 1억 400만 달러 계약이 염가 계약을 넘어 어느덧 무료봉사 수준의 금액이 될 만큼 뉴욕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제일런 브런슨. 지난 2년간 동부의 패권을 차지했던 보스턴과 인디애나가 나란히 에이스의 부상이라는 악재 속에 사실상의 계정 휴업을 선언한 상황에서 뉴욕 닉스는 왕좌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제일런 브런슨, 그에게 팀을 챔피언으로 이끈 에이스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4-25 시즌 초반 모든 NBA 팬들과 미디어의 시선을 사로잡은 팀이 있었다면 그건 단연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토론토 랩터스와의 개막전부터 TD 가든에서 보스턴 셀틱스에게 패배할 때까지 파죽의 개막 15연승을 달린 그들의 기세는 리그 역사의 전설로 남아있는 단일 시즌 최강팀들을 소환할 만큼 실로 대단했고 그 중심에는 르브론 시대 이후 클리블랜드 최고의 스타 도노반 미첼이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 트레이드를 통해 합류한 이래 팀의 에이스이자 리그에서 손꼽히는 슈팅 가드로 자리잡은 그는 코트에서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통해 1옵션으로서의 모습을, 코트 밖에서는 대부분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팀 로스터의 특성상 리더 역할까지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 미첼에게 주어진 키워드는 아이러니하게도 희생이었습니다. 오프시즌 동안 클리블랜드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된 공격 전술의 대가 케니 애킨스는 미첼과의 첫 대화에서 그에게 혼자서 팀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동료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주문했는데 데뷔 이래 오로지 득점이 내 역할이라고 여겼고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올린 미첼에게 있어 이는 출전 시간의 감소와 스탯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이었지만
마치 챗 GPT처럼 동료들의 코트 위에서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격이나 사생활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이미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미첼은 결국 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리더의 희생은 놀랍게도 즉각적인 효과를 불러옵니다. 정체 상태에 빠져있던 백코트 파트너 다리우스 갈란드는 평균 20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올스타 가드로 반등했고, 에반 모블리는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디펜스 능력을 통해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거듭났으며, 제럿 알렌 역시 경이로운 출석률을 자랑하며 함께 골밑을 사수했습니다. 여기에 직전 시즌을 통째로 날렸던 타이 제롬이 40% 중반대의 높은 3점슛 정확도를 과시하며 시즌 최고의 식스맨 가운데 하나로 올라서는 등 대부분의 선수들이 커리어 하이에 가까운 활약을 펼치면서 클리블랜드는 동부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는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인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는 동료들의 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득점이 필요할 때에는 본래의 스코어다운 면모를 함께 보여주며 클리블랜드에 멈출 줄 모르는 질주를 이끕니다. 도노반 미첼이 남긴 24-25 시즌 스탯은 71경기 평균 31.4분 출전에 24득점, 4.5리바운드, 5어시스트. 올스타 레벨 선수로 올라선 3년차 시즌 이후 가장 낮은 평균 득점과 데뷔 이래 가장 적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음에도 역설적으로 그는 생애 첫 올 NBA 퍼스트 팀에 선정될 수 있었고, 리그 정상급이었지만 MVP 레벨과는 거리가 멀었던 미첼은 MVP 투표 5위라는 성과 또한 얻을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도노반 미첼이 택한 희생의 길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더 높은 수준으로의 진화를 위한 과정이었고, 덕분에 클리블랜드는 압도적인 동부 1위이자 프랜차이즈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승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높은 단계까지 오르기를 바랐던 플레이오프에서 인디애나에게 덜미를 잡히며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탈락한 것은 뼈아픈 일이었지만, 24-25 시즌 동안 한 명의 에이스, 그 이상의 리더로서 보여준 도노반 미첼의 모습은 충분히 대단했으며, 이제 그는 커리어 동안 단 한 번도 밟지 못했던 컨퍼런스 파이널, 그 이상의 무대를 향한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플레이오프에서 연이은 업셋을 통해 폴 조지 시대 이후 처음으로 인디애나를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올려놓으며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반열에 올라선 타이리스 할리버튼. 하지만 그가 파이널에 오르지 못한 주된 이유이기도 했던 발목 부상의 여파는 24-25 시즌에도 이어졌고, 여기에 실제 출전 시간은 극히 적었으나 올림픽 참가에 후유증까지 겹치며 심각한 야투율 저하를 보인 그는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다행히 경기가 거듭되면서 서서히 감각을 되찾은 할리버튼은 어느새 시즌 중반이 되자 예전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고, 반등에 성공한 그는 시즌 73경기 출전에 평균 18.6득점, 9.2어시스트, 3.5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올 NBA 서드팀에 선정됩니다. 물론 이전 시즌보다 표면적인 스탯은 낮아졌지만 이를 뛰어난 코트 비전과 이타적인 플레이를 통해 만회한 그는 특히 경기당 1.6개에 불과한 턴오버 개수에서 알 수 있듯이 줄어든 폭발력을 극도의 안정감으로 대체하였고, 이 같은 할리버튼의 경이로운 플레이메이킹 효율성과 함께 파스칼 시아캄이 스코어로서의 제 역할을 해준 덕분에 인디애나는 시즌 50승을 기록하며 상위 시드 확보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1옵션으로서 인디애나를 또 한 번 위닝 시즌으로 이끌었지만 할리버튼을 향한 시선은 차갑기만 했는데, 어떤 날에는 턴오버 제로를 기록하며 모두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포인트 가드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다가도 또 다음 날이면 경기에 출전했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존재감 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도 일정한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다른 스타 플레이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점이 너무 낮은 할리버튼의 경기력은 그를 리그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선수로 만들어버렸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남이 뭐라고 생각하든 난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밝히며 성숙된 자세를 보여준 할리버튼은 조용히 자신의 진가를 드러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할리버튼이 주연을 맡은 플레이오프 기적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미러키와의 1라운드 시리즈에서 경기당 평균 2자릿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시리즈 우위를 이끌던 그는 3승 1패 상황에서 펼쳐진 5차전 연장 종료 1.3초 전 결승 레이업을 성공시키며 시리즈를 마무리했고, 이 같은 할리버튼의 클러치 퍼포먼스는 정규 시즌 64승을 올린 동부 최강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도 계속됩니다. 1차전 승부를 결정짓는 3점 슛을 터뜨리며 시리즈 첫 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할리버튼은 2차전에서 또 한 번의 역대급 장면을 연출해냈는데 119대 116으로 3점 뒤진 가운데 4쿼터 막판 자유투를 얻은 그는 2구를 고의로 실패한 뒤 재차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 기회를 이어갔고, 결국 경기 종료 1.1초를 남기고 극적인 3점 슛을 장렬시키며 원정 2연전을 싹쓸이해 갑니다. 놀라움을 넘어 경외심까지 느껴지게 만든 기적의 드라마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고, 시즌3의 무대는 다름 아닌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었습니다. 뉴욕 닉스와의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 4쿼터 5분을 남겨준 시점에서 15점이나 뒤지며 패색이 짙던 인디애나는 에런 니스미스의 신들린 듯한 3점슛을 앞세워 맹렬한 추격전을 펼쳤고, 그 결과 점수차를 2점까지 좁히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펼쳐진 인디애나의 마지막 공격,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던 할리버튼은 3점슛 라인 부근에서 돌아 나온 뒤 그대로 슛을 던졌고, 그의 손을 떠난 공은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와 함께 림을 맞고 높이 솟아오른 뒤 그대로 골망을 가릅니다. 해결사 할리버튼이 선보인 극적인 동점 버저비터, 림을 통과한 것을 확인한 뒤 초크 사인 세레모니를 선보이며 정확히 31년 전 같은 장소, 같은 팀을 상대로 같은 세레모니를 펼쳤던 레지 밀러를 오마주한 할리버튼의 모습은 클러치의 화신이었던 그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고, 이처럼 기적과 같은 대역전승으로 1차전을 잡아낸 뒤 4차전에서는 32득점, 12리바운드, 15어시스트, 0 턴오버라는 플레이오프 최초의 기록까지 작성한 할리버튼은 마침내 인디애나를 25년 만에 파이널까지 올려놓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애 첫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된 타이리스 할리버튼. 오클라호마 시티의 무난한 승리가 전망되던 파이널 시리즈는 그러나 아직 드라마를 끝낼 수 없었던 할리버튼에 의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는 1차전 종료 0.3초를 남겨두고 극적인 위닝 점퍼를 터뜨리며 47분 동안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할리버튼 주연의 플레이오프 기적의 드라마 네 번째 시즌은 최후의 시즌답게 7차전까지 계속되었고,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선 그는 1쿼터 초반 3연속 3점 슛을 장렬시키며 해피엔딩을 향한 지피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1쿼터 중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할리버튼에게 찾아왔고,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코트에 쓰러진 그는 큰 부상을 직감한 듯 코트 바닥을 내리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할리버튼은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코트를 빠져나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고, 그가 써내려간 기적의 드라마는 파이널 7차전 아킬레스건 하열 부상이라는 가혹한 현실과 함께 그렇게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결과적으로 우승 반지도 다음 시즌도 모두 놓쳐버리게 되었지만, 할리버튼 그가 플레이오프 동안 보여준 퍼포먼스와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라커룸에 남아 동료들을 응원하던 그의 워크의식은 이 같은 결과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큰 감동과 전율을 느끼도록 만들어주었고, 이제 팬들은 더 강해져 돌아온 2026년 가을에 할리버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 마이클 조던의 제림이라는 찬사 속에 미네소타를 20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로 이끌며 명실상부 새로운 늑대왕에 등극한 앤서니 에드워즈. 칼 앤서니 타운스가 떠나고 줄리어스 랜들과 단테 디빈첸조가 합류하는 변화 속에서도 24-25 시즌 그는 왕관의 무게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적어도 코트 안에서만큼은 말이죠. 루키 시즌부터 거의 모든 스탯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던 그는 새로운 시즌을 맞아 공격 효율 부분, 특히 3점 슛에 관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는데, 경기당 평균 10개가 넘는 3점 슛을 던지면서도 40%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를 달성했고, 이 같은 슛 정확도의 향상은 그를 단순히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갖춘 슬래셔형 선수에서 코트 어디에서든 득점이 가능한 완벽한 스코어러로 변모시켰습니다. 2025년 1월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 커리어 하이인 53득점을 폭발시키는 등 그가 이전 시즌 대비 큰 폭의 볼륨 상승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정확도가 바탕이 된 많은 슛 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렇게 외곽슛 능력이 아쉬운 선수였던 에드워즈는 불과 1년 만에 리그에서 가장 많은 3점 슛을 성공시킨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즌 동안 79경기에 출전하며 금광불개 수준의 몸 상태를 다시 한번 입증한 그는 평균 27.6득점, 5.7리바운드, 4.5 어시스트의 기록으로 2년 연속 올 NBA 세컨드팀 선정 및 MVP 투표 7위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차지했고, 이처럼 데뷔 이래 우상향 그래프만을 그리고 있는 에드워즈의 활약 덕분에 미네소타는 혼란 속에서도 서부 6위를 기록,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1라운드에서 르브론 제임스와 루카 돈치치가 버티는 LA 레이커스를 만난 에드워즈는 4차전 43득점을 폭발시키는 등 팀 내 최다인 평균 26.8득점을 올렸고, 미네소타는 단 5경기 만에 업셋에 성공하며 시리즈를 내조지하는데요. 지난 시즌 케빈 듀란트를 집으로 돌려보낸 데 이어 르브론 제임스마저 탈락시킨 앤서니 에드워즈 앞에 이번에는 스테픈 커리의 골든스테이트가 기다리고 있었고, 에드워즈는 커리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전의를 상실한 그들을 상대로 변함없는 득점 생산력을 과시하며 이번에도 5차전 만에 시리즈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로써 르브, 커, 듀 도장 깨기에 성공하며 NBA 새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케빈 가넷조차 이루지 못한 미네소타의 2년 연속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해낸 앤서니 에드워즈. 결국 그의 질주는 리그 최강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벽에 막히며 멈추고 말았지만, 프랜차이즈 역사의 대부분을 루징 시즌으로 보낸 언더독 미네소타를 2년 연속 파이널 목전까지 올려놓은 만 23세의 에이스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를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만들기에 충분했고, 지금껏 그래왔듯 에드워즈는 또 한 번의 스텝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비록 코트 밖에서 논란이 되는 여러 언행들과 사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비판 또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케빈 듀란트가 이미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 오래된 가운데 비미국인 출신 선수들이 단순히 리그를 지배하는 것을 넘어 장기 집권에 들어간 상황에서 더욱이 제이슨 테이텀과 타이리스 할리버튼마저 시즌 아웃된 현 시점, 미국 농구의 자존심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선수가 앤서니 에드워즈라는 점이고, 이제 그는 리그 최고 선수 가운데 한 명이라는 타이틀에서 원 오브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23-24) 시즌 생애 첫 득점왕 타이틀과 함께 중요한 순간마다 터진 클러치 퍼포먼스를 통해 댈러스를 13년 만에 파이널 무대로 이끌며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낸 루카 돈치치. 그는 덩 노비츠키를 넘어 댈러스 프랜차이즈 최고 스타가 되기 위한 마지막 미션이 파이널 우승이라는 목표 아래 24-25 시즌을 시작했지만, 그의 생각대로 시즌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즌 초반 손목 부상으로 인해 고전하던 그는 12월 복귀와 함께 원래의 폼을 되찾는 듯 했으나, 크리스마스 매치업으로 펼쳐진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2쿼터 도중 왼쪽 종아리에 부상을 입으며 그대로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돈치치는 이후 한 달을 개점 휴업 상태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일 잠시 코트를 떠나 있던 돈치치에게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집니다. 바로 댈러스가 앤서니 데이비스와 맥스 크리스티 그리고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대신에 그 대가로 막시 클레버와 마키프 모리스 그리고 루카 돈치치를 레이커스로 보낸다는 소식이었고, 그렇게 돈치치는 자신을 물론 전세계 NBA 팬들과 리그 내 다른 선수들, 심지어 아담 실버 NBA 총재까지 경악하게 만든 리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트레이드를 통해 한순간에 노비츠키의 후계자에서 르브론 제임스의 뒤를 잇는 옐로우 퍼플 저지의 새로운 얼굴이 됩니다. 데뷔 전부터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에 모두 능한 토탈 패키지다운 플레이를 펼치며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던 돈치치는 이적 후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인 2월 26일 운명의 장난처럼 댈러스와의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 친정팀을 상대로 그는 19득점, 15리바운드, 1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레이커스 소속으로 첫 트리플 더블이자 원클럽 맨들에게는 불가능의 영역인 30개 구단을 상대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역사상 세 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고, 이처럼 경기를 거듭하면서 부상 이전의 폼을 완전히 회복한 돈치치의 활약 덕분에 LA 레이커스는 점입 가경인 서부 순위 경쟁에서 상위 시드를 노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섭니다. 그리고 시즌이 막바지로 향하던 2025년 4월 9일
선수 생활에 전부를 바쳤던 아메리칸 에어라인 센터를 원정팀의 자격으로 처음 방문한 돈치치는 경기 전 자신을 향한 헌정 영상이 나오자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켜보던 댈러스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경기에서 시즌 하인 45득점을 퍼부으며 댈러스 팬들도 오열하게 만들어버린 돈치치는 시즌 동안 계속된 여러 혼란 속에서도 경기당 평균 28.2득점, 8.2리바운드, 7.7 어시스트의 기록으로 레이커스를 서부 3위에 올려놓으며 여전한 클래스를 입증해냈습니다. 이제 지난 5년간 이어져온 올 NBA 퍼스트팀 수상 불발이라는 아쉬움, 그리고 플레이오프 조기 탈락의 아픔을 뒤로한 채 레이커스의 유니폼을 입고 첫 푸시즌에 나서게 되는 루카 돈치치. 오프시즌 동안 15kg이나 감량하며 날렵했던 그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빼앗긴 리그 최고 가드라는 타이틀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지, 레이커스와 3년 1억 6,500만 달러 재계약을 맺으며 명실상부 라라랜드의 새로운 주인이 된 돈치치의 다음 시즌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23-24 시즌 MVP 투표 2위와 또 한 번의 올 NBA 퍼스트팀 선정,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의 서부 1위 등극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하지만 드래프트 동기이자 어쩌면 2020년대 리그 최고 가드 자리를 두고 지겹도록 경쟁을 펼쳐야 할지도 모르는 루카 돈치치와의 맞대결 끝에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탈락한 그는 지난 아쉬움 속에 시즌을 마쳐야만 했는데, 이제 셰이에게 남은 목표는 단 두 가지, MVP와 파이널 우승뿐이었고 도장 깨기에 나선 그의 24-25 시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시즌 초부터 득점 볼륨을 늘려나가던 가운데 11월 열린 15경기 동안 평균 28.9득점의 기록으로 12월에는 팀의 12연승과 함께 평균 33.3득점의 기록으로 이달의 선수상을 연달아 차지하며 자신의 시즌이 될 것임을 예고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기세는 2025년이 되자 더욱더 높아져만 갑니다. 1월 유타와의 경기에서 생애 첫 50득점 이상 경기를 만들어내며 커리어 하이 기록을 작성한 그는 일주일 후 골든스테이트 원정에서 52득점, 2월 홈에서 만난 피닉스를 상대로 50득점, 그리고 3월 휴스턴전에서 51득점을 달성하는 등 단 50여일의 기간 동안 자신의 커리어 단일 경기 최다 득점 1위부터 4위까지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우는 절정의 득점력을 선보였고, 결국 시즌 동안 40득점 이상 13회, 30득점 이상 39회를 달성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평균 32.7득점의 기록으로 생애 첫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리그 최고의 스코어러가 된 그의 퍼포먼스는 당연히 팀 성적으로 직결되었는데, 오클라호마 시티는 시즌 초반부터 독주 체제를 구축한 끝에 68승 14패라는 경이로운 성적으로 2년 연속 서부 1위이자 리그 승률 1위에 등극했고, 이처럼 팀과 개인 성적 모두 최고의 1년을 보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시즌 MVP에 선정되는 영광까지 누립니다. 매 시즌 끝을 모르고 성장한 끝에 괴물이 되어 마침내 리그 최고 선수로 공인받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하지만 그의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난해 못다 이룬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셰이는 플레이오프 무대에 나서게 됩니다. 8번 시드 멤피스와의 1라운드 시리즈를 4경기 만에 가볍게 수입하고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니콜라 요키치가 버티는 덴버 너게츠를 만난 셰이는 3차전과 4차전을 제외하고 모두 30득점 이상을 올리는 활약을 펼쳤고, 특히 3승 3패 상황에서 맞이한 7차전에서는 35득점을 올리면서도 단 한 개의 턴오버도 저지르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슈퍼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네소타와의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도 4차전 자신의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인 40득점을 퍼붓는 등 시리즈 5경기 평균 31.4득점을 올린 셰이의 캐리는 계속되었고, 그는 자신의 진열장에 매직 존슨 트로피를 새로이 추가하며 오클라호마 시티를 13년 만에 파이널 무대에 올려놓습니다. 데뷔 7시즌 만에 밟게 된 대망의 파이널 무대. 객관적인 전력에서 인디애나에 앞선 오클라호마 시티의 무난한 우승이 전망되었지만 플레이오프 동안 매 시리즈 기적을 써내려오고 있던 인디애나의 기세는 실로 대단했고, 그들은 경기 종료 직전 터진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위닝샷에 힘입어 먼저 1승을 가져갑니다. 충격의 1차전 대역전패. 하지만 NBA 새 시대를 이끌고 있는 다른 경쟁자들이 때로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쉐이의 진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발휘되었고, 그는 2차전 34득점, 4차전 35득점을 올리며 연거푸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데 이어 5차전 35득점 활약으로 시리즈 판도를 마침내 뒤집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9년 만에 성사된 파이널 7차전, 최후의 승부에서도 쉐이는 팀이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볼륨이었던 29득점과 1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결국 그는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사상 첫 파이널 우승이라는 역사를 안겨줍니다. 경기 종료 후 열린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파이널 MVP까지 선정되며 단일 시즌 동안 득점왕, 시즌 MVP, 파이널 우승, 그리고 파이널 MVP까지 모두 거머쥔 역사상 네 번째의 주인공이자 명실상부 NBA의 최정점에 올라선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 자신의 한계를 넘어 리그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인 시즌을 이루어낸 덕분에 연평균 70밀 시대를 열어젖힌 최초의 선수가 된 그의 앞에 이제 2018년 골든스테이트 이후 전무했던 리핏, 그리고 현 NBA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왕조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